제 좌측이 쓰레기 적치장입니다. 쓰레기 냄새 납니다. 이곳이 사건 현장입니다. 네, 생각보다 지나다니는 인파가 굉장히 많아요. 지나다니는 인파도 되게 많고, 아파트도 많고, 주변에 인가가 밀집도가 꽤 있어요. 밀집도가 꽤 있어가지고, 엘링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요령을 흔들 수는 없지만 조금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두 사람을 봤어. 두 사람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말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차가 그 뭐지? 그 쬐끄만한 그 마티즈처럼 조그만한 소형차였고 검은색 검은색 점퍼로 여기를 지나가면서 잠깐 들려가지고 트렁크에서 봉투를 들고 여기다가 버리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하나는 운전을 했고 하나는 차에서 내려서 버렸어. 근데 그 근데 지네 둘끼리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젊은 것도 아니지. 40대? 당신 나이 40대? 그리고 금전이 오고 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금전이 오고 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진돗개님 어서 오시고요. 금전이 오고 간 문제가 있는 게 보여요. 금전이 오고 간 문제가 있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 당신 나이로 보면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등치가 이 모닝을 타고 다니기에는 등치가 좋아. 등치가 좋아. 등치가 좋고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쓰레기처럼 그렇게 갖다 버리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고 태연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갖다 버리는 장면이 보였어. 근데 특이한 거는 추웠을 텐데 그 겨울에도 아래는 반바지 차림이었어. 아래는 반바지 차림이고 위에는 점퍼를 입었어. 블랙 점퍼를.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고 블랙 점퍼를 입고 차에서 내리고 트렁크에서 꺼내서 자연스럽게 버리고 간 장면. 그 장면을 봤는데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펴봤거든. 없어. 이 주변에 CCTV가 없어. 그리고 지금 오래되긴 했어도 동네라서 내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 근데 이 주변에 CCTV가 없어. 근데 아마 이 동네 초입이라든지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거기에 잡히지 않았다면 요는 이 근방에 산다는 얘기지. 이 근방에. 요는 이 근방에 산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 없어. CCTV가 없어. 이 골목 어디에도 CCTV가 지금 1차로 길인데 1차로 길에 CCTV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없어요. CCTV가 없고 지금도 없는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도 없는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편의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CCTV에 남을 일이 없지. 그래서 몽실이님 어서 오시고요. 지나가면서 잠깐 세워놓고 뭘 버리고 간다 치면, 그리고 근방에 산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차를 어디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요거 웃기네 조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저 끝에 하얀 간판 보이죠? 저게 막다른 길이거든요. 차량이 빨간색인 것까지밖에 못 봤어. 워낙에 어두워 주변이. 저 막다른 길에서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건데 저 끝에는 CCTV가 있겠지. 근데 저기서 안 잡혔고 저 끝에서 안 잡혔어. 그러면 사방 이 둘레 안에 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사방 이 동네 안에 있다는 거잖아. 뺑 둘러서. 동네가 의외로 한적해요. 그러나 한적한데도 불구하고 밀집도는 꽤 있어요. 밀집도는 꽤 있어. 네,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차로 좀 탑승할게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저 끝에 CCTV가 없고 저 끝에 CCTV가 없어. 그러면 그 새벽에 분명히 사건이 터지면 CCTV 확보가 기본인데 경찰에서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 시간대에 하긴 뭐 워낙에 지금 인구 밀도가 있어가지고 출퇴근 차량이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근데 그 시간대에 잡힌 차량이 없다면 요는 반경 요 근방에 있다는 얘기잖아. 요 근방에 산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쓰레기 적치장이 길 바로 옆에 있어요. 길 바로 옆에. 이게 빌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길인데 바로 옆에 있어. 빌라 끝에 바로 길 옆에. 그래서 그렇게 어머 저런 차림, 저 애기들은 아니지만 저런 차림. 사건 발생일이 2006년 1월 달이었으면은 그 시간에 굉장히 어두웠을 시간이거든요. 그 어두웠을 시간인데
슬리퍼에 반바지에 블랙 잠바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 조그만한 빨간 그런 경차의 트렁크에서 봉다리를 들고 갖다 버리는 게 그 장면까지만 봤어요. 그 장면까지만. 제가 밖에서 말을 편하게 못 하겠어서 차로 지금 이동을 한 건데, 여기가 사건 장소 바로 주택이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좀 예리해질 수 있어서 트렁크에서 꺼내서 버렸어. 근데 차림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차림새. 겨울이었으면 1월 10일이면 1월 10일이면 굉장히 추운 날이거든요. 근데 반바지에 양말도 신지 않은 슬리퍼에 위에 잠바만 까만 잠바를 입었어. 추우니까 모자 뒤집어 쓰고 추워서 뒤집어 쓴 건지 혹시 누가 지나가다 얼굴을 볼까봐 뒤집어 쓴 건지는 모르겠어. 모자를 쓰고 반바지에 슬리퍼에 위에만 파카를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내려서 트렁크에서 쓰레기를 꺼내서 갖다 버리고 지나가는 장면만 봤어요. 연관은 없어요. 연관은 없는데 그 장면만 봤어요. 내가 오늘 이곳에서 연가를 못 보게 되면 이곳에 연가에 시신을 갖다 버린 범인들의 장면만이라도 조금만 보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빌었거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동네 주민이 쓰레기 버리러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갖다 버린 장면이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본 거의 포인트는 반바지 차림에 그 겨울에 반바지에 슬리퍼에 집 앞에 있는 슈퍼에 담배 사러 가는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갖다 버렸다는 거는 요 굉장히 가까운 반경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범인들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피해자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신에 대한 어떤 신원 정보도 캐낼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이 근방에서 그렇게 동네 주민처럼 자연이 나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면 누가 뭐라 하겠어.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미스테리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가야 될 거는, 자, 홍실님 어서 오시고요. 금두부님 반갑습니다. 서울에다 유기한 여자는 누굴까? 서울에다 갖다 버린 몸통하고 팔만 갖다 버린 그 여자 시신은 누구일까? 이게 지금 꼭 그 영화의 그런 장면 같아. 지금 막 그거 뭐야 그거 신체를 막 이거 띄어서 붙이고 저 사람 거 띄어서 붙이고 막 조각조각 해가지고 사람을 막 붙여가지고 인위적으로 신체를 완성시키는 그런, 그 뭐야, 장기 밀매라고 보기에는 시체 인형, 시체 인형을 만드는 것처럼 이곳에서 버려진 피해자분의 팔과 다리는 없고 서울에서 버려진 시신은 팔과 다리만 있고 이 시신 두 구를 합쳐서 시체 인형처럼 붙였나? 혹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경찰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버렸나? 이건 나도 어떻게 꿰맞출 수가 없네. 내가 오늘 본 것은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일말의 힌트예요. 그 겨울에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어, 집 앞에 담배를 사러 나온 사람처럼 한겨울이니까 잠바만 훅 두르고 나와가지고 쓰레기 갖다 버린 장면. 차량이 있었다는 거. 작은 모닝 차량이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었다. 운전한 사람은 내리지 않았다. 옆에 탄 사람이 내려서 트렁크에서 짐을 내려서 버렸다.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길 저 끝과 이 길 저 뒤 끝에 CCTV가 있을 텐데 양쪽 사이드 CCTV에서 잡아내지 못한 차량이라면 방경 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여진 장면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차림새가 너무 저렇게 입었구나 그랬는데 근데 왜 저렇게 입었지? 응. 왜 저렇게 입었지? 이 생각이 나니까 어라? 그러면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었단 얘기네?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현재. 만약에 낯선 외지인이 저 입구를 통해서 동네를 경유를 해서 돌아서 여기를 돌았다면 CCTV에 그 시간대에 안 잡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잡혔거든. CCTV에 새벽 3시 이후로 오전 9시까지 이 앞을 특정적으로 지나가는 차량, 의심스러운 차량, 용의 선상에 올릴 만한 차량 요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치고 빠지는 식으로 금방 나와서 버리고 들어갔다는 얘긴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이 오고 갔대. 돈이 오고 갔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한테 남자들이 돈을 빌려서 못 갚아서 빨리 돈 갚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죽인 건지, 아니면 이 여자의 어떤 신체 부위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렇죠. 동네 주민이라는 확신은 제가 가졌어요. 왜? 차림새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겨울에 멀리 가는데 그런 차림새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장면이 제일 소름 끼쳤어. 반바지에 슬리퍼에 위에만 잠바를 입은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아무리 집중을 해도 보이는 건 거기까지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시체를 또다시 유기를 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서울에서 발견된 그 시신은 다른 범인이 있었던 걸까요? 음. 음. 근데 소형차에서 내리는 남자의 등치가 꽤나 좋아. 소형차를 타기에는 등치가 좋아. 음. 왜냐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연결망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 1층이 예전에 외국인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외국인들이 올 때 보면 전부 다 보따리들을 막 들고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만나기 위해서 뭐 서울에서 오는 외국인, 뭐 아랫역에서 온 외국인, 청주에서 온 외국인, 자기네들끼리는 다 그 점조직망으로 연락을 주고받더라고. 근데 어 어떤 조직적으로 행해진 행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무소유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매우 답답해. 매우 답답해.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느낌.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중랑천에 갖다 버린 시신은 여기에서 시신을 갖다 버린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시신이 시신이 여기에서 발견된 시신은 관절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구슬할 때 보면 돼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돼지를 각을 뜨는데, 돼지 각 뜰 때 제일 힘든 게 관절 부분 절단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전혀 망설임 없이 깔끔하게 한 번에 관절을 절단했대요. 근데 서울에서 발견된 시신은 깨끗하다, 주저원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수사진들의 발표가 없었어요. 그냥 팔과 몸통만 발견이 됐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발표가 됐거든. 근데 사람이 돼지를 잡거나 닭을 잡을 때도 관절을 꺾을 때 한 번에 그렇게 관절이 똑 끊어내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발견된 시신의 조건은 이 시신도 관절 정형이 굉장히 깔끔하게 한 번에 잘려진 시신 토막이다라고 발견된 건 발표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가 아니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발견된 시신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도축업자들이 쓰는 칼은 일반의 칼하고 달라요. 약간 특수하게 제작이 돼요. 사시미보다는 작고 좀 부엌칼보다는 예리하고 팔어 전문으로. 발골용 칼은 전문가용으로 따로 팔기도 하고 주문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관절을 한 번에 그렇게 해버릴 정도의 칼이면 보통 칼은 아니라는 얘긴데, 마돈새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주변에 칼잡이들이라고 속칭 불리우는 도축업자, 발골업자,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은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대. 다 받았대. 그런데도
용의자를 찾지 못했죠. 자르는 요령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한 번에 망설임 없이 깨끗하게 잘라내는 건 쉽지가 않죠.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하긴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 굉장히 독특한 아주 이례적인 사체훼손법이었어요. 그래서 고유정 사건을 보면서 그와 매우 흡사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시신의 일부를 여전히 찾아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시신으로 발견된 이 피해자분의 신원 파악도 아직 못했답니다. 그래서 무용고자로 정말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상태로 무용고자 묘지에 매장이 돼 있으신데, 아니 근데 그 시체 쓰레기 더미를 들고 내리는 남자의 몸짓이나 이런 행동이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보였거든.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걸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경우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런 상상이 너무 안 가. 상상이. 아니야. 여기 천안 사건과 서울 사건은 제가 볼 땐 별개인 것 같아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그래요. 별개의 사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칼잡이로 직업을 활동을 안 하더라도 중국에서 칼잡이로 활동을 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혹은 외국에서 칼잡이로 활동을 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칼잡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찰에서 표현을 칼잡이라고 써서 칼잡이라고 했어 그냥. 칼잡이 하는 거는 그 한마디로 요리사처럼 그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칼잡이라고 해요. 깍두기들처럼 그렇게 쓰는 칼이 아니고 사슴이. 그리고 그 칼이 아니고. 그래서 일명 그 어떤 도축이나 혹은 요리 뭐 이런 데서 칼을 주로 다루는 일명 칼잡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이 수사 선망에서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대요. 반경 요 몇 킬로권의 선에. 근데 용의자로 특정된 분이 없다는 거, 용의자로 특정된 분이 없다는 거, 그리고 현장에 와서 제가 본 장면은 매우 독특한 장면이었다는 거. 2006년 1월 10일 그 새벽에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으로 위에만 블랙 파카를 입고 나와서 쓰레기처럼 자연스럽게 버리고 간 작은 경차, 소형차. 금방 CCTV에서 의심스럽게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런 차림새로 멀리 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곧 근방에 살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참, 난 우리나라 사람이라 뭐라고 참 민족성에 대해서 논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는 게
고유정, 이 사건보다 고유정 사건이 훨씬 더 잔인무도하지만 이 사건도 너무 이게 장기적인 미제 사건으로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완전 범죄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고 특정된 용의자가 일체 없고 매우 수상합니다. 매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곳에 없는 것 같아요. 응. 이곳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2006년 1월 10일 새벽경에 발생된 천안 토막 살인 사건.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환경미화원이 다녀간 이후 소형차를 타고 2명의 남자가 왔고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에 검은 잠바를 입고 자연스럽게 이곳에 내려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 장면을 보았습니다. 2006년 1월 10일 이곳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시체 토막 살인 사건. 현재 천안시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전담하시고 수사 중이신데요. 천우신조로 그분들에게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천안 사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인별곡의 수인이었습니다.